자,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. 이제 국가주석에 다시 한번 오르면서 아까 노은지 기자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영원히 사실 국가주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. 푸틴 러시아 대통령. 2024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놨습니다. 그 이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몽,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죠. 강한 남자에 이어서 강한 러시아를 외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v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 부분이 김성환 평론가님, 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밀월 관계다. 저게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. 이게 1989년도에 그 미소 냉전이 끝났잖아요. 구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. 그 이후에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가 왔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가 다시 또 부각하고,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이라고 하는 그 향수를 이용해서 지금 다시 강한 러시아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주도하는 세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힘의 맞대결을 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그래서 신냉전이 다시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 화해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반도 주변 이 두 강대국이 이 한반도의 통일이든 아니면 남북 교류든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.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. 이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,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저 나라 얘긴 저 나라 얘기인 것이고, 저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하느냐,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, 정 팀장님의 말씀 주실 거죠? 그렇죠.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그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치 지형, 외교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그 리더십들이 등장을 하고, 임기도 이제 얘기한 듯이 철폐되면서 언제까지 이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중국의 이런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한반도에 반경 영향이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 강력한 어떤 파워를,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나라에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,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굉장히 깊게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또 한 가지는 내부적인 문제 있죠. 빈부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불만 같은 거 외부적으로 표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우리 같은 나라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중국과는 이제 사드 같은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돼 있는데, 중국이 저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우리 같은 나라나 그 북한에 더욱 더 많은 어떤 압박이, 외교적인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이 좀 쉽지 않을 거고,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동맹과의 관계 이런 것들 더 공고히 함으로써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그런 동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가 좀 간략하게 말씀 나눴는데, 좀 입체적으로 그게 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? 현명한 외교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는 사실. 이제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하느냐,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, 정 팀장님의 말씀 주실 거죠? 그렇죠. 지금 이제 얘기한 대로 그 한반도를 둘러싼 이 정치 지형, 외교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좀 강력한 그 리더십들이 등장을 하고, 임기도 이제 얘기한 듯이 철폐되면서 언제까지 이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런 중국의 이런 리더십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한반도에 반경 영향이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그 강력한 어떤 파워를,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. 자,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. 이제 국가주석에 다시 한번 오르면서 아까 노은지 기자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영원히 사실 국가주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. 푸틴 러시아 대통령. 2024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 놨습니다. 그 이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몽,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셨죠. 강한 남자에 이어서 강한 러시아를 외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vs 주변 나라에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,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굉장히 깊게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또 한 가지는 내부적인 문제 있죠. 빈부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불만 같은 거 외부적으로 표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우리 같은 나라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중국과는 이제 사드 같은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돼 있는데, 중국이 저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우리 같은 나라나 그 북한에 더욱 더 많은 어떤 압박이, 외교적인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서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 부분이 김성환 평론가님, 저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밀월 관계다. 저게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.
이게 1989년도에 네. 그 미소 냉전이 끝났잖아요. 구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. 그 이후에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가 왔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가 다시 또 부각하고,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이라고 하는 그 향수를 이용해서 지금 다시 강한 러시아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주도하는 세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힘의 맞대결을 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예. 그래서 신냉전이 다시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예.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 화해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반도 주변 이 두 강대국이 예. 이 한반도의 뭐 통일이든 아니면 남북 교류든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. 우리 예.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미의 자, 관심사가 됐습니다. 이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저 나라 얘긴 저 나라 얘기인 것이고 저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